참 오랜만에 산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녀온 산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석화산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시간짜리 짧은 산이라도 수시로 다녀오는데 관악산 팔복능선에 다녀온 것이 6월 12일이니 석화산에 다녀온 것은 무려 40일 만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15일 동안 알프스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몽블랑 트레킹을 8일 동안 했었고 간 김에 마테오른과 융프라우에도 들렸습니다. 석화산은 블랙야크 명산 100+와 월간산 100대 명산에 포함되어 있는 산으로 이런 산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찾아가야 하는 산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블랙야크 명산 100+에 들어있다는 것은 산은 좀 작지만 올라갈 만한 재미는 검증된 산이므로 흔쾌히 가기로 하고 8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통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2대의 승용차로 가기로 하고 저는 22일 아침 8시 새 친구들과 석촌역에서 만나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석화산 등산 코스는 내면성당에서 출발하여 석화산에 오른 다음 석화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내면성당으로 돌아오는 코스와 내면성당에서 석화산에 오른 다음 북쪽에 있는 무남산에 올랐다가 동쪽으로 내려와 백성동에서 산행을 마치는 두 코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산행거리가 짧은 첫 번째 코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20분을 달려 내면 소재지에 있는 내면성당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차로 도착한 5 친구들을 포함하여 산행 준비를 마친 우리 일행 9은 포장된 도로를 따라 바로 석화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길가 밭에는 조금 낯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월 하순이면 감자 수확이 끝나 있을 때인데 어찌된 일인지 감자밭에는 감자들이 캐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어떤 곳에는 감자들 사이로 물을 심은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상하다는 말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시기를 달리해가지고 생산 시기를 조절해. 길을 올라가던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앞에 가던 친구들이 시골에서 보기 쉽지 않은 낯선 한 건물 앞에서 일하던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던 참이라 걸음을 멈추고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17억 원인가를 들여 지은 수직형 스마트팜인데 딸기를 심을 예정이라 했고 밭에서 감자를 캐지 않은 이유는 일찍 캔 감자는 오래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은 무를 수확한 다음에 캐야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올라가다가 도로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을 만나자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는 조금 가파르지만 돌이 많지 않은 흙길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석화산이라는 이름은 서기버섯이 많이 자생하는 바위가 멀리서 바라보면 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석화산은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북쪽에는 방태산이, 동쪽으로는 오대산과 계방산이, 남쪽으로는 좀 떨어져서 치악산과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석화산은 안봉과 노송이 한 폭의 동양화 병풍같이 활짝 펼쳐져 있고 안봉들은 항상 눈꽃에 뒤덮인 산같이 보인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고 가을 단풍의 절경은 설악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석화산 옆의 무남산에서 북융선 해발 1000m 지역은 산채와 야생화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진달래 피는 봄도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철도 아니고 야생화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남은 석화산을 보아야 할 때인데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숲이 울창한 길을 1시간쯤 올라가니 처음으로 내면 소재지의 조그마하고 예쁜 모습을 포함하여 주변 산들의 평화로운 경치가 눈에 들어왔고 조금 더 올라가니 숲으로 덮여있는 석화산 정상의 2 봉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면 소재지 부근이 해발 580-90m 부근으로 대체로 높은 지역이어서 작은 산들도 해발 1000m 근방이고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1577m의 개방산은 내면 소재지 지나 뒤에 있는데 올라온 산과 숲에 가려 아직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올라가 백성동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표지목은 이곳에서 석화산 정상까지 0.9km가 남아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남은 0.9km는 이 산에서 가장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위 틈새를 지나가는 짝바위를 지나가기도 하는데 아들을 얻지 못한 사람이 짝바위 틈을 빠져나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짝바위를 지나 서쪽 방향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능선은 매우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험하므로 비가 올 때나 눈이 쌓였을 때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겨울도 비가 오는 날씨도 아니었으므로 조심해서 올라가면 갈만했습니다. 호치키스 계단이라고도 부른다는 쇠 계단을 올라가 동봉에 도착하자 서봉으로 가는 길은 거의 평지로 바뀌었고 잠시 뒤에 우리는 1146m 석화산 정상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는 매우 특별한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화산 정상에는 멋들어진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의 볼거리는 별것이 없습니다. 10명 남짓 사람들이 함께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을 만한 공간은 있으므로 땀을 식히면서 쉴 수 있고 남쪽을 바라보면 내면 소재지를 지나 멀리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1577m의 개방산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정상 부근이 구름에 덮여 있어 개방산의 멋진 모습은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호랑나비였습니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한 친구의 왼쪽 눈썹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는데 다시 와서 머리 위에 앉더니 이번에는 한참을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특징인 호랑나비는 예쁜 나비라고 보기에는 강한 인상을 주는 색깔이며 사람 가까이에 오지도 않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날 이 나비는 어쩌다 이런 행태를 보였을까요? 저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찍은 호랑나비 사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호랑나비와 작별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내려올 때는 길을 바꿔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내려오는 길의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꽤 노력했는데 중간에 엉덩방아를 찢는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지에 흙이 많이 묻어 내려오는 길에 물가에서 흙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석화산 산행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석화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